안녕하세요. 청소부입니다. 청소할 대상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제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큰 영향력은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음. 그런데 제가 적약한 짐승 같은 애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이유가 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걸로 그렇게 사라져가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진호나 뭐 김세희나 제가 둘 다 마찬가지로 나쁜 짓을 막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스스로가 망할 작정을 한 것처럼 김수현을 건드려 가지고 김수현한테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어요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이들을 망가뜨렸습니까? 아니면 누가 망가뜨렸습니까? 스스로가 무덤을 판 거죠. 왜냐? 스스로 무덤을 팠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있지도 않은 가짜 증거를 가지고 이건 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송을 내보냈으면 자기가 이것이 진짠지 가짠지 확인을 하고 방송을 내보냈어야죠. 근데 확인도 안 하고 그것이 진실이냐, 자기가 뭐 특종, 긴급, 뭐 단독, 특종, 뭐 이렇게 그렇게 내보냈다가 1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에 따라서 금액 조정은 있겠지만 변호사가 120억 원을 청구를 했다는 건 말이에요. 그건 합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잘 몰랐었는데 저도 이제 변호사 비용을 낼 수 있는 형편은 아니어서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저는 그래가지고는 그쪽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어, 금액이 올라갈수록 그 뭐 대금이 있대요. 지불해야 되는. 그리고 만약에 소송에 졌을 경우에 소송에 완전히 지지는 않는데 일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이렇게 페널티가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만큼 100% 이길 수 있는 만큼의 수준까지만을 요청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300 플러스 500까지를 300은 확실히 받을 수 있는데 혹시 몰라서 뒤에 별표 해가지고는 가로치고 500까지 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변호사가 친절하게 써가지고는 했어요. 그래서 최대로 받으면 이제 저는 500만 원을 받는 거고, 최소를 받으면은 이제 300만 원을 받는 거고,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는 그 강제 집행 청구까지 해줄 수가 있대요. 강제 집행은 뭐냐? 빨간 딱지 붙이는 거죠. 압류. 압류 다음엔 뭐냐? 경매. 그것까지를 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꽤 길게 걸리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당장 어, 제가 뭐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당장 필요한 돈이 있어서 그냥 어, 어, 300만 받는 걸로 처리를 이제 뭐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이 얘기의 요지는 뭐냐? 변호사가 120억을 청구를 했을 때는 그걸 다 이기거나 아니면 적어도 60% 70% 이상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기기만 하면은 돈을 안 갚잖아요. 그러면 연 이자율이 12%예요. 거즘 고리대금 수준이죠. 12%의 그 이자를 해마다 내면서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마지못해서 주는데 100억만 되면 12%면은 12억이에요. 12억.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얘네들이? 자신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파트 날아가는 거죠. 네, 날아가는 거예요. 뭐 만약에 이제 또 유산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 유산까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제 이 얘기도 해야겠구나. 빡친 변호사께서 악플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이 끝나고 그런 건 중요한 거니까 봐야 돼요. 저는 사실 그 유튜브 채널 이렇게 제목만 보고 내용은 잘 안 봅니다. 내용은 잘 안 봐요. 왜냐면 뻔하니까. 그리고 또 뻔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그런데 유익한 정보, 과학에 대한 거, 과학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빡친 변호사 생활 정보잖아요, 생활 정보. 그런 것들은 되게 꼼꼼하게 살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악플러들을 단체로 소송을 해가지고 잡는 방법을 이제 빡친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나 보구나라고 하는 들뜬 마음에 들뜬 마음에 그걸 아직 보지는 않았어요. 아직 눌러서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눌러서 보려고요. 악플러들을 잡아야죠. 악플러 하나씩 잡을 때마다 기본 300만 원. 딱 10명 10명 잡으면 3천만 원. 어쨌든 그 정신병자들이 악플을 쓰는 건데 그래놓고 이제 뭐 물론 재산이 얼마 있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마저도 다 뺏어야 된다. 악플이 인터넷상에서 사라지려면 사실은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들은 다 정화 적용을 통해서 악플이 거의 없어요. 왜 없냐? 공개가 되니까. 신상이 노출이 되니까 악플이 거의 없어요. 뭐 페이스북에 쓴 악플로도 다 징계를 받아요. 법적 처분을 받아요. 페이스북은 공개가 되니까 자기 자신이 공개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벌금도 받고 벌금도 내고 또 민사소송까지 다 진행이 돼요. 이거 중간 광고 안 왔네. 앞 광고. 앞 광고하고. 그래서 악플러들을 이제 때려잡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빡친 변호사님 항상 응원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멋있는 분 같아요. 사위 삼고 싶을 정도로. 근데 나이가 좀 모르겠다. 젊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어쨌든 빡친 변호사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